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요, 더 센 상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야, 이거 보면요, 그냥 한마디로 기업은 망해도 돼? 그 말이 저는 그냥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 투자자분들은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경영학 박사잖아요. 경영학 박사 차원에서 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상법 개정안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원래는요 상법 개정안에 이사 충실의 의무 이것만 가장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이사가 충성을 해야 될 대상은 회사에서 회사. 이제는 좀 더 한 발 늘려서 주주까지 충성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조차도 사실은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저도 투자자기는 한데요. 몸통이 무너지면 몸통이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면 내가 투자한 거는 그냥 도루묵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사가 충실해야 될 사람은 회사여야 되는데 이 회사가 아니라 주주다. 그러면 주주들이 계속 간섭을 합니다. 뭐 최고 경영자한테 간섭을 하는 거고요. 이사가니까 계속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고 경영자는요. 배임죄 무서워서 새로운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우리 재벌 구조도 문제가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새로운 투자를 해야 이게 성장을 하거든요. 기업이라는 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래를 보고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임죄에 걸려서 그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반대를 해요. 물론 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환진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잘 나가고요. 재벌 총수나 혹은 이 소유주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고민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말입니다. 회사 충실의 의무를 회사도 만들고 주주도 만들고 이사가 충실해야 될 대상이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이거를 당연히 1순위로 잡았고요. 그동안 말입니다. 상법 개정안에서 이야기가 안 된 부분들 이 부분들도 지금 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중투표제도 있습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를 선임한다. 쉽게 말하면 이사 중에 소액주주를 선임하는 이사가 있는 거예요. 마치 노조의 어떤 대표를 하는 이사가 있는 것처럼 노동이사를 만들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 때처럼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를 주겠다는 것. 그럼 이사회 난장판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일이라는 게 일사천리 견제의 가능성은 있어야 되지만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요즘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감사위원은 다른 이사와 처음부터 분리해서 선임을 해야 된다. 이게 덤으로 한꺼번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덤으로 한꺼번에 가지 말고 감사위원은 분리선출을 해서 회사에 대한 감시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더 심각해요. 세 번째는요. 상장회사가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캘리포니아주는 자사주 사면 다 소각하게 한다. 독일은 10% 빼고 다 소각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기업의 자사주는요.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전환사채를 발행해요. CB라고 하는 전환사채
발행할 때 담보가 되는 게 자사주예요. 담보가 되는 게. 그런데 만약에 CB를 발행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떨까요? 기업들은. 기업들 망하는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담보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에다가 뭐 자사주를 근거로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기업들에게 저는 최악의 상태를 만들어 준다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기업에 관심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기업은 그냥 적폐 세력일 뿐입니다. 처단해야 될 세력뿐이에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신에 말입니다. 표만 된다 그러면 엄청난 법안들을 만들어낼 태세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주요 정책, 저는 경제정책만 분석을 합니다. 경제정책을 분석을 해봤더니 상법 개정을 한다 이러면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1410만 명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러면 1410만 명에게 이거 앞으로 잘하겠다. 게다가 쪼개기 상장 시에는 모 회사 신주 일반지주 우선 배정하겠다. 뭐 이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게다가 상속세 완화 이것도 추진 안 되겠다. 293만 명이 대상입니다. 아마 앞으로 어떻게 할지 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게 상속세 면제 기준이 10억에서 18억까지 올린다고 하거든. 1억이 아니고 10억입니다. 10억에서 18억까지 올리고요.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한다. 근로소득세 완화 이건 뭐 세금 공제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기본공제가 15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올린다. 1126만 근로자에게 혜택이 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뭐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5만 명. 금융투자로 주식은 5천만 원 이상 채권이나 파생상품이나 다른 것은 2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을 하면 20% 부과하겠다는 거거든요. 돈 버는 게 3억이 넘어서면 25%를 부과하겠다는 거고요. 이것도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폐지 이거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폐지 가닥 잡아놓은 거잖아요. 유예시켰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유예 2년 유예를 잡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세금 과세한다는 것 지금 1825만 명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회원 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지금 깎아주겠다는 이야기 유예시켜주겠다는 이야기니까 진짜 엄청나죠. 여러분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한 표까지라도 더 얻으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 이거죠.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무리하게 말은 해놓고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는 그런 최악의 사태는 안 생길까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일자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청와대에 실시간 상황판을 설치해 놓고 일자리를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행 초기에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계속 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언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공약은 공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는 여러분 지표를 보더라도요. 지금 주요 정책을 보더라도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겁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보수 대통령 후보가 나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후보들의 정책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원하는 건지 어느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건지 말입니다. 저는 상법 개정안을 보면서 이렇게 해놓고 말입니다. 주가 5천 올라가겠대. 주가 5천. 이런 게 바로 거짓말이거든요. 저는 그런 거짓말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돈 풀어서 5천 올리겠다는 건가요? 돈을 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154조를 추경을 해서 뿌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말입니다. 2021년 7월 6일에 보면 3,305.21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5천까지 올리겠다. 예, 기업들을 옥죄고 기업을 부패 세력을 삼아서 적폐 세력을 삼아서 그러면 돈을 얼마나 더 푼다는 이야기인가요? 돈을 문재인 정부 때만큼 푼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저는. 그러니까 주가 5천이라는 숫자는 저는 진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투자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 지금 어떻게든 나라가 세금이 어떻게 되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든 나는 대통령만 되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이 강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자산은요. 기업입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버리고 정부가 돈 찍어서 나눠주겠다는 생각만 한다면 저는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만큼 말입니다. 핵심 자산을 키우는 노력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한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재명 테마주도 계속 살펴보고 보수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마주도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정책주들도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적합한 후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대로 된 후보가 돼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